굉장히 잔인한 사건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은 네. 진짜 잔인한 사건입니다. 나 이거 무서웠어요. 그런데 JTBC 취재에 따르면 쿠팡 무혐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천지청장이 부장검사와 이 사건으로 대립하며 나눈 대화의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정무수석을 쏘아니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 때문에 자신의 검사장 승진이 막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준이 얘기한 거 보면은 그럼 법무부에서 뭐 박성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검사장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네, 정도는. 그렇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면은 승진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어미준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진짜. 안 돼요. 이 진짜 심각한 사람입니다. 올 5월 어미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쿠팡 무혐의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청장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 청장은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연관됐던 굽네치킨 수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법무부 대변에서 얼마나 많이 치는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응? 그때 박성근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싸우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에 압박이 있었지만 수사팀을 적극 지원했다고 강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들이 날뛰는 건 내가 전문가일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이 있거든요. 승진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래서 되게 가지고 내가 그때 이런 정부에서 그냥 괜찮았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 수사 시작하고 박수제하고 내가 3일 만에 그 얘기 들었어요. 나라고 괜찮은 승진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응?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기생하고 있더라고. 그 같은 일을 한번장 인터뷰를 했었는데 쿠팡이 뭐라고? 그리고 거짓이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네. 저는 어미준 청장이 저번에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대통령실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외압이 행사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고위직 인사들이 개입을 하고 봐주기를 지시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녹음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해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를 포함한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검찰국장에게도 입장을 물었는데 해당 사건을 누구에게라도 언급하거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쿠팡 무혐의, 우리에게 너무나 잔혹한 사건. 사건 개요와 어미준의 위증 과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잔인한 사건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은 네. 진짜 잔인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있었고요. 네. 이 사건을 결정적 증거를 삭제하면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한 어미준 지청장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미준이가 문지석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희준이 거짓말을 했다고 문지석 검사가 국회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 폭로 내용이 뭐냐? 대검에 어미준의 불기소 보고서도 보내고 문지석이 너 기소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너 거도 보고서에 대검 보내면 되잖아. 문제 없잖아. 같이 지서가. 보내서 판단 받자. 같이 판단 문제 없잖아. 네. 지서가. 이게 쌩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게 요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다뤄졌거든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어미준 중위는 뭐라고 했냐면 그 문지석 부장이 대검에 청에서 보낸 의견서 말고 별도로 개별 보고서 보내면 된다. 그러니 문지석 부장의 보고서까지 같이 들어갔으니 대검이 판단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5월 29일 회의에 내용을 청장과 차장하고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청장은 저에게 막 따지면서 4월 18일 본인은 부장 의견서를 그대로 대검에 전달했다. 차장님 전달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장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검에서는 부천지청의 공식 의견서 외에는 접수나 검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장은 저한테 대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저번처럼 문부장이 직접 또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3월 7일 날 저희가 대검 담당 과장한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10분가량 폭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폭언하는 사람이 별도로 또 어떻게 제가 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미준 청장은 4월 18일 날 제 의견서를 대검에 보낸 것만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대검 담당자가 접수 검토할 수 없다라는 그 회신은 숨기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네. 이 어미준이가 네. 같이 일을 하는 부장검사도 저렇게 속여요. 그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분이거나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그냥 농락당하겠어. 맞아요. 같이 일하는 부장 검사도 저런 식으로 농락을 한다니까. 네. 나 진짜 나 이거 무서웠어요. 우선 지금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김용민 지금 의원님이 목소리가 계속 막 소리 지르듯이 네. 너무 크게 얘기하시잖아요. 저게 네. 왜 그러냐 하면 국회 지금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방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 마이크 소리만 들리시니까 그 잘 모르시는데 저 장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저희가 목소리를 계속 크게 할 수밖에 없다. 정말 국민의힘이 회의 방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어미준 지청장은 저 김동희 차장이 네. 문지석 부장의 그 의견서를 대검에 보낼 수 없다는 그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차장이 그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네. 대검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지석 부장한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문지석 네. 부장 말대로 거짓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농락하는 거죠. 그 농락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안 받았어? 그럼 다시 보내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받아준다는데 와. 그 저 지청장으로서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어미준은 너무 심해. 문진석 부장판사가 부장 검사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으면 국회 나와서 눈물을 계속 눈물을 저 진짜 한 최근 3년간 처음으로 저도 울었습니다. 아. 저 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감찰을 당하고 있어요. 맞아요. 잘못한 것도 없이. 예.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도 없이 감찰 당하는 자기가 억울하게 오히려 징계받게 생겼는 맞아요. 저 상황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게 울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압니다. 네. 안 울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아. 했고 처음 나왔을 때 울었잖아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나올 때는 나 꼭 안 울 거다 열심히 할게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또 울먹울먹 하셔갖고 진짜 힘드셨나 보다. 그런가 그랬지. 봐요. 이게 사실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문지석 검사를 알아요? 네. 그래서 출신이잖아. 평검사 처음 검사되면은 이제 법무연수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네. 한 8개월 동안. 그리고 검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검사 또 있거든요. 아, 법무연수원 근무했어요. 예. 문지석 부장님. 그때 네. 우리 교수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그때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활달하고 열정적이고 막 그런 분으로 이렇게 제가 봤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저렇게 나오셔가지고 울먹이시는 거.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던 거야 이 과정에서.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활달한 분이거든요. 좀 마음이 안 좋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완전 조직에서 왕따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네. 아니 저 사람은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이런 분들이 지각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응원하잖아 지금은. 근데 좀 있으면 잊혀질 거 아닙니까? 맞아. 그렇지. 그러면 저분은 일단 검찰 조직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왕따. 거기에서 나오고 변호사 사이에 나와도 뭐 왕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검의 감찰부는 지금 문지석 부장이 그 어미준 등에 대해서 수사 의뢰와 감찰을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 어미준 지청장이야 지휘부가 문지석 부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고 나아가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미준 얘기를 조금 더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박성재를 또 나락으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미준이 봐봐요. 쿠팡을 이렇게 무마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그 무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쿠팡의 죄를 덮어주려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합니다. 네. 왜냐? 쿠팡과 대통령실의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잠깐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부만. 네. 자, 쿠팡 부사장이었던 김영태 부사장은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네.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이었던 이영상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쿠팡 홍보실장 김수혜 씨는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네. 많이 도갔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를 뭐 문지석 검사도 아무튼 의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희준이가 재발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엄희준이 문지석 검사를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아, 불러요? 네, 불러가지고 야, 나 굉장히 정의로운 거 알잖아. 홍철호 정무수석 수사할 때 내가 수사팀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가 얼마나 외압을 많이 받았는지 알아? 박성재가 쌍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도 내가 버팀목이 돼줬던 거야. 그랬던 사람이 내가 쿠팡이 뭐라고 내가 이걸 덮어주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녹취가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저희는 녹취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홍철호 정무수석 수사할 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치는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됐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수사팀에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을 밀어주고 했었는데 그 다음 장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내가 그때 이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그런데 쿠팡이 뭐라고 덮어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박성재 죽어나갑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성재. 박성재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박성재가 저렇게 쌍욕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도 위에서 뭔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위는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인 거기밖에 거죠.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성재 나아가서 저 위 대통령실까지 뭔가 이 수사 외압에 대한 네. 정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엄희중인 검사장 승진 윤석열 정권이 계속됐으면 했을 거예요. 찐윤이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32기인데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이 32기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검사장 승진 운운하는 거는 엄희준이 굉장히 저건 오버한 거다. 네. 자기가 막 정의롭다는 걸 막 포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네. 문지석한테 얘기한 거죠. 아니 근데 저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홍철호가 국내 치킨 창업주거든. 네, 맞아. 근데 그 홍철호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지인이 굽네 치킨을 100만 원을 뿌려버렸어, 상품권을.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거를 이제 부천지청에 수사한 거야. 선거법 위반이나 뭐 이런 걸로. 근데 홍철호는 기소도 안 됐어. 뭐가 그렇게 그 정의롭다고 난리를 쳐. 기소도 안 됐어, 홍철호는. 홍철호에 대해서 압수까지 했는데도 홍철호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 안 됐어요, 홍철호. 제대로 한 것도 아니네. 제대로 한 것도 아니야. 사실 저도 저거 보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 뭐지? 그때 그 박성재 뜻대로 다 된 거 아니야? 홍철호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어. 그렇지. 박성재가 나 길길이 날뛰어가지고 결국 다 무마시켰는데 그걸 뭘 막아줬다는 거지. 그렇지. 갑자기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문지석 검사의 말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홍철호 수석 사건 할 때 담당 부장검사가 누구겠습니까? 문지석 검사잖아요. 그럼 본인도 여기에 연루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가감 없이 자기가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자기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네, 그러면 당연히 신빙성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문지석 검사가 그렇게 울면서 다 들여다보고 나도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 야, 문지석 검사 고맙네. 그렇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윤석열이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검찰청에 전방위적으로 저런 수사 외압은 없었겠는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심 들어요, 저는 사실. 사실은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항상 빠져 있어라. 그래놓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뭔가 총장한테 지휘권 발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기만 하면 이거 수사 왜 난리 안 나죠. 하면서 막 난리를 막 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박성재가 쌍욕을 했다는데 누구 하나 지금 뭐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 아니 뭐 검사 게시판에 누가 뭐 이거 부적절하다. 그렇지. 야, 좋았다. 근데는 그 보수 안타까워요. 정권에서는요 법무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국장 시켜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수사 지휘해요. 누구 구속시켜라, 누구는 풀어줘라 이거를 자기들은 일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 정부가 되면은 그걸 안 해요. 그게 하는 게 불법이니까. 그런데 그 해야 되는 상황이면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걸 가지고 불법 수사 지휘니 뭐 구체적 사건을 뭐 어떻게 잘못 지휘했니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검사들이. 아니 내로남불이죠. 추미애 장관이 정당한 징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난리 쳤었잖아. 맞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그 수사에 개입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조차도 몰라. 몰랐어. 그러니까 검사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뭐 2%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자기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부정의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을 입다 하더라도 그건 입 닫고 있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정의로운 검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보수 정권은 검찰권을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같아요. 네. 그냥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누굴 구속하라 그러면 구속하고 풀어주라 그러면 풀어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보수 정권이 검찰권 지켜주고 검찰권이 보수 정권 지켜주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 네. 거지. 상생. 아 진짜 너무하네. 소름 끼치다. 이래놓고 무슨 언론은 엄청 공정한 것처럼 추미애 장관 때 난리 쳤잖아.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수 정권 때도 검찰 정권 바뀌면 또 그 정권 입맛에 맞게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네. 검찰이.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도 요즘은 말 들어보면 검찰 은근히 없애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본인들도 다 수사기소 분리 찬성해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나경원 의원님 6년 전에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 영상에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때도 했었죠. 2010년에도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곽상도, 윤한홍 이런 분들 다 수사기소 분리 찬성한다고 그랬죠. 다들 공식적으로 밝혔던 분들이에요. 네. 윤석열도 청문회 때 그 말 했습니다. 윤석열은 거짓말 같아요. 검찰 네. 개혁자였고, 네 윤석열은. 네. 근데 진짜 윤석열 정부가 쓰레기라고 저는 보이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어미준이 얘기한 거 보면은 그럼 법무부에서 뭐 박성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검사장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네, 정도는. 그렇습니다. 네, 다 갖고 일을 제대로 하면은 승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미준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진짜. 안 돼요. 이 진짜 심각한 사람입니다. 쿠팡 무혐의 지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인검사에게 지시하지 않고 주인검사 의견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이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네, 주인검사인 신가영 검사가 증인한테 얘기 듣고 와서 지금 문지석 부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메신저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쿠팡 무혐의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주인검사는 증인이 쿠팡 무혐의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혐의죠. 자, 보세요. 답변 드릴게요. 자, 아니요. 답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증인이 지금 신가영 검사는 사건 맡은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된 검사였는데 요거 청장실로 불러가지고 어려운 거 있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무혐의라고 가이드라인 줘버린 것은 무혐의 하라는 지시인 거죠. 이거 인사평정하는 증인의 얘기를 어떻게 거절합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니 문지석 검사 얘기 들을 거예요. 아니 답변을 좀 증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타한 거라고 했죠. 질문이 아니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왜냐면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저는 어미준 청장이 저번에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먼저 신가영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인은 의견 제시만 했다. 서로 의견 교환만 했다. 이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미준 검사가 일단 증인은 지금 신가영 검사가 쿠팡 무혐의라고 저렇게 보고했을 때 이거는 청장이 쿠팡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한 것이죠? 아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출력해서 어느 부장 어느 차장이 이걸 출력해서 저 업무 일지에 껴서 요 사건 결제 올라오면은 저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MBC에서 노동청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도가 나오니까 예. 청장실에서 어미중 청장이 지금 증인에게 화내고 막 했었던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이거 차장이 무혐의 명백한 사안이라고 했지만은 그 필요 사유를 읽어보니까 그렇다면 쿠팡 말이 맞는지 이게 근로 퇴직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요 취업규칙 관련 서류만 확보를 하면은 쉽게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9월 13일이고 그게 집행이 된 게 9월 26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도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작년 10월 10일 날 고용노동부 국감을 앞두고 10월 8일부터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고 10월 8일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10월 11일 날 이제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 집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날 9시 반 회의 때 저를 질책한 것이죠. 그때 청장은 이 정결권도 박탈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회의를 하고 차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전국청에서 다 무혐의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결재한 사실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한테 청장은 3부장 도대체 혐의 유무 제대로 검토하고 청구한 것이냐. 이렇게 발부까지 된 사안을 이렇게 저한테 민망을 그런 모욕을 줬고 바로 그날 오후에 차장이 공공수사 정결권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고 전화로 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제가 그 정결권이라는 게 1부터 10까지 되게 다양한데 어디 선에서 제 정결권이 박탈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는 10월 14일 날 전국청에 유포가 됐던 그 공공수사 정결권 상향하겠다, 박탈한다는 그런 취지의 문서는 10월 14일 날, 즉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제 정결로 처리한 문제 때문에 공공수사 정결권이 박탈됐습니다.